여기 3장 의식의 만나라도 이게 좀 어렵다는 분들도 많고, 사실 기본 개념이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기본 개념이 이제 흔히 안 쓰는, 이제 인도 철학에서 쓰는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유르베다 공부하면서 세계의 몸하고 그 안다마야 코샤라고 하나 저기 몸에 5가지 층이 있어요. 네. 그걸 정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은 하려고 내가 복사해서 지금 해놨어요. 좋네. 이거 지금 선생님도 먼저 하시고 주 선생님. 여기 이제 저기 발전한 거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발달의 본질에 얀 슈무츠가 자연 속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전체만을 본다. 우주는 분별 없이 정적이고 생기 없는 전체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창조적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해켈의 개체 발생이 종족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이제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해켈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생물책에 처음 나오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죠. 개체 발생이 종족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임신을 하면은 그 인간의 수정란이나 소나 말이나 수정란한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류, 포유류, 파충류 상태에서 하다가 서서히 분화되면서 이게 포유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메바로부터 인간을 만들어낸 동일한 힘이 갓난아기로부터 성인을 만들어낸다.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를 해나가는데 인간을 만들어낸 그 힘이 동일하다 이거네. 네, 갓난아이로부터 성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개체가 부분과 같은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힘이, 우주의 이런 태양이나 별, 우주의 저 별들을 움직이는 저 힘이 우리 다른 개인을 또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들이 흔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착각이죠. 그래서 옛날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이 자기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대포알이 날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날아간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포알은 발사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궤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대포알이 날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 그 정도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제한 거 보시면 요거를 보세요.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캐니버는 결국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최상위의 통일성의 단계가 어떤 것인가? 인간 중에서 가장 발달한 영혼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형태의 통일성인가? 그 캐니버가 문제의식이 이제 이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해서 저 아메바로부터 수십억 년을 진화해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연은 이런 에고라는 생쥐를 낳기 위해 수십억 년의 상고를 치른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에고라는 게 생쥐라고까지 말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을 만들자고, 우주가 한 50억 년 지나야 되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만들자고 50억 년간 진화하는 건가?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제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주는 위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년을 지나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계의 위대한 신비가와 현자 중에서 극히 진화된 인격자들의 모집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캐닐버는 호기심을 가진 거죠. 분명히 이제 깨달은 존재들이 있을 텐데 그 깨달은 존재들을 다 모집해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다. 그럼 인간의 진화 방향이 보편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서양 사람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정리를 해왔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하위 영역, 인간의 의식의 이제 하위 영역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안나마야코사, 프라나마야코사, 인간의 의식층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인간의 의식 중에
가장 이제 크게 5가지 층을 말하는데 가장 이제 낮은 단계가 이제 낮은 2단계가 안나마야 코사하고 프라나야마 코사라는 인간의 의식층이에요. 그 코사라는 말이 그 힌두어의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 그 의식의 종류가 딱 코사로 끝납니다. 이것은 이 가장 인간의 의식의 낮은 층은 음식이나 배고픔이나 정서적 성욕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식, 5가지 인간의 감각,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이라죠. 안은 눈, 안, 이는 귀, 비가 코죠. 설이 혀, 신이 몸, 촉각. 크게 이제 이 5가지 감각, 오감의 영역이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제 물라다라, 스와디스타나, 마니푸라, 차크라인데요. 이 차크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차크라라는 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충 10등신이다. 이제 차크라고 해서 이제 차크라 있는 부분. 맨 처음에 인간이 그 우리 몸에는 이 에너지가 생체 에너지가 흐르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지금 있다고 대부분의 의학들이 인정을 해요. 아직 과학적으로 검출은 안 돼요. 지금 증명 기기가 이거를 증명할 정도로 미세하지 못해요. 인간이 굉장히 미세한 걸 검출해내지만은 인간의 생체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과학 기술은 굉장히 둔탁한 거예요. 굉장히 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 더 정교해져야 아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각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는 시각화했어요. 네? 기 움직이는 건.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일부 부분적으로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기사를 찍는다든가 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 몸에 이런 생체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는 나디, 이름을 나디라고 하는데, 나디는 이제 우리말로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마치 강이 흐르는 거죠. 이게 생체 에너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강이 흐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수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이미 다 느꼈던 거예요. 자기 몸에 흐르는 그 강처럼 흐르는 생체 에너지가 느꼈던 거예요. 이 강이었는데 잘 보인다. 이게 이 인도가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인도가 있으면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브라마지. 이게 넘어가면서 중국에 전파되면서 이게 이제 인도의 옛날 의학이 아유르베다, 인도의 전통 의학인데 이 아유르베다가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의 한의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디는 중국에 가면은 경락이라는 이 에너지 흐름, 이게 보면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경락도가 있잖아요. 근데 경락도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여기저기 침을 찔러보니까 위가 아플 때는 여기가 낫더라. 다리 아플 때는 여기다 찌르더라. 이걸 만약에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요, 원숭이가 타자기 위해서 춤을 췄더니 성경책이 찍어지더라. 이 정도예요. 그걸 우연히 경락을 알아내면 거의 지금도 가장 인류명의 불가사의 중 하나가 경락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거는 깨달은 분들이 아는. 그렇죠. 이것은 인간이 귀납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종합하는 게 아니라 전제적 존재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도저히 귀납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수많은 경락이 있는데 경락과 경락이 교차하는 점을 이제 경혈이라고 하거든요. 경혈. 이 경혈에다 침을 넣죠. 경혈에다 침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략 중국에서는 한 365개의 경혈을 얘기하고요. 이 나디는 인도에서 대략 한 72,000개의 나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72,000개의 나디를 어떻게 하는지 불가사의하죠. 근데 이런 경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포인트가 이제 차크라죠. 그래서 크게 7가지 있는데 이 꼬리뼈 부분이 여기가 이제 물라다라. 그리고 이제 생殖기 뒤쪽에 이게 스와디스타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스바디스타나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산스크리트어가 이게 스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이런 것까지 인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를 거예요. 스와디스타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배꼽 부분에 마니투라. 그 다음에 가슴에 아나하타. 그 다음에 목에 비슈다. 여기 보면 비슈 드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다예요, 다. 산스크리트어에.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는 그냥 다가 있고 다
중간에 뭐 거의 우리말 발음하기 어려운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비수드하라고 이거는 스펠링을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인단 부분에 아즈나. 그 다음에 여기 백해 부분에 사스라라. 이 일곱 개의 그 에너지 센터가 있죠. 에너지 센터인데 물라다라는 그 존재하는 거, 생존에 관련되어 있죠. 생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뭐 서울역에 계시는 그 노숙자분들은 거의 물라다라 하나 활성화돼서 사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고도롭게 진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생존. 뭐 땅에 떨어지면 그냥 먹고 동물이나 별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생존만 해주는 그랬더니 물라다라의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수아리스타는 주로 성욕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요 1번하고 2번 차크라 대부분의 현대인의 90% 이상은 1번하고 2번 차크라 힘으로 거의 삽니다. 이게 자기 생존하고 이렇게 자식을 낳고 살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현대 문명들 큰 집이나 건물이나 좋은 차나 여기 대부분 다 1번이나 2번의 그 힘으로 현대 문명이 건설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3번이 이제 마니쿠라는 정의감, 주로 권력과 그 권력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요 하위 영역에서 물라다라, 스와디스타나 마니쿠라 차크라가 하위 영역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보통 하위 차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3번 차크라가 활성화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지도자가 되죠. 권력력도 있고 좀 이렇게 사업도 크게 하고 삼성이나 현대정부 사업 수십조 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벌이가 아니죠. 권력이죠, 권력.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상위 차크라가 여기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 아나하타 차크라는 가슴 차크라예요. 그래서 이 아나하타 차크라가 발달된 사람들 대체로 가슴이 큽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는 가슴에 털이 나요. 아나하타 차크라. 가슴에 털 난 사람들이 이 부성의 모성애가 강해요. 가슴에 털 난 남자들이 애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가슴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만 하대.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황반장은 있는데 부성애가 처음에 잘 발달 안 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둔한 거죠, 황반장이. 근데 털 갖고 기준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나하타 차크라가 발달되는 수많은 증상 중에 이제 털이 좀 나요. 그러면 털이 아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약간 이제 이게 별로 이제 아나하타 차크라가 이제 발달해. 다른 증상들이 있어요 또. 네. 가슴 근육이 나오고 일단 가슴이 좀 커요. 대체로 가슴 큰 사람들이 여자도 모성애가 강해요. 남자도 애기들 가슴 발달된 사람들이 애기들 좋아하고. 아나하타 차크라와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아나하타 차크라가 거의 무한적으로 발달한 분이 이제 누구죠? 인도의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 같은 분. 아, 그래요? 네, 이건 뭐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테레사 수녀가 그러니까 애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인도는 애기를 1년에 버려서 키우는 애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애기를 그 테레사 수녀들 가슴이 컸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나마나 이 차크라가 발달했는데 가슴형 차크라. 네, 가슴형이죠. 그러니까 애기를 버리려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무슨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애기를 다 줬어요. 어떻게 애기를 길러? 근데 그거 다 기르잖아요. 몇십만 명의 애기를 다 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가서 그냥 땡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가 다 땡깡 부니까 다 이게 그래서 기부받고 인도는 아주 그냥 대부분이 가난하고 큰 부자가 드물기 때문에 이 큰 부자들이 기부하면 굉장히 크게 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차크라, 이 목차크라, 이 비슈다 차크라가 여기 황금 차크라라고 하는데요. 이 비슈다 차크라가 이제 완전히 활성화되면은 이제 황금지가 열려서 우주의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돼요. 황금 뭐가 열려? 황금지. 황금지. 우주의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돼요. 비슈다 차크라 약간 열린 사람들이 이제 스승 노릇하죠. 이제 사기 스승들.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차크라 조금 열렸다고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 게 이제 완전히 열리면은 우주의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완전히 열린 분은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신의 그 전지전능에서 전지를 얻는 거야? 전지 부분이죠. 와. 전지 부분에 해당돼요. 엉망. 신의 전지한 속성은 이게 완전히 포창이 열려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신이 지구에 이제 온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지구에도 몇 번 아닌데 가끔 어떤 행성이 망할 것 같은 신이 와요. 그
진화시켰는데 망하면 아깝잖아. 심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모든 걸 가져요. 모든 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즈나 차크라. 이제 이게 수행자들이 가장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수행자들. 왜냐면은 이 아즈나 차크라가 사실 왜냐면 인간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인간의 의식이 에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볼 때 여기 많이 집중을 하기도 하는데 아즈나 차크라가 열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행복을 통제할 수가 있죠. 행복하고 통제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각에 좋은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배우자를 만나거나 우리는 뭐뭐 해서 행복하잖아요. 뭐뭐 해서 행복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간접적인 행복이죠. 인간이 행복한 건 다 간접적인 행복이에요. 집을 사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근데 집을 샀을 때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올 때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행복 물질이 나와야 그게 행복하거든요. 의학적으로 이게 이제 밝혀졌죠. 인간이 왜 행복한가? 예쁜 여자 만나면 행복해. 예쁜 여자면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간접적인 게 다 필요 없이 내가 세로토닌을 분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24시간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예쁜 여자가 좋아. 예쁜 여자 없이 행복하고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멋있는 남자 좋아. 그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열망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건요 원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수행자들 보면은 존경 관심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아예 이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만 해도 괜찮아. 해코지만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걸 원해지지가 않아요. 원하려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간접적인 행복에 원해요. 그러니까 이 아즈나 차크라가 열리면은 이제 에고가 통제되고 마음이 통제되죠. 그냥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한 시간이 차크라들은 한 번 열리면 확 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확장 수축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열릴 때 막 환희심이 차지만 다시 수축도 굉장히 괴롭죠. 보통 그런 과정을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스라나 차크라는 이게 이제 신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리지는 않고 인간이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때 신의 은총에 의해서 열립니다. 이때 이제 이 사스라 차크라를 또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에고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개체 존재가 사라지니까 개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게 상상하기도 힘들지만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죠. 자기가 나는 에고로 남고 싶어. 그러면은 에고 나오면서 이 쾌락을 다 즐기면서 어떤 신과 연결 고리는 놔두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아니 나는 에고 완전히 버리겠어. 그거는 몇억 년 후의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차크라가 여기에 말하는 의식층하고 다 연결되죠. 지금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 아나마야코사하고 프라나마야코사는 요 밑에 이 두 부분의 이제 이제 인간의 의식층이에요. 그래서 감각, 맛있는 걸 먹거나 어떤 성적 쾌락을 얻거나 그런 부분하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 감각과 생각이에요. 감각과 생각.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의 의식의 두 가지는요, 죽을 때 없어져요. 무효가 돼요. 요 윗부분은 죽어서 갖고 가요. 의식이. 죽으면서 갖고 가서 태어날 때 그 의식을 그냥 갖고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무의식에 남은 것들은 다시 태어나도 기록이 돼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이런 건 안 없어져요. 근데 전생에 뭐 사먹었다, 누구 사귀었다, 이런 건 싹 없어져요. 내가 전생에 만져봤던 인간의 내가 감각을 느꼈던 거는 싹 지워지죠. 완전 리셋돼버리죠. 내가 생각했던 거 다 지워지죠. 무의식부터는 지워지지가 않죠. 그 사람의 성향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 번째 차크라부터 아니요, 여기 네. 이거 다 그래. 네, 여기까지는 하위 차크라. 하위 차크라는 거의 다 이제 사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고과 관련된 의식들. 그러니까 그 의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할 때는 요 코사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안나마야 코사랑 프람나마야 코사는 이제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안나마야 코사하고 프라나마야 코사가 없어진다. 이 의식층의 밑에 두 단계는 없어져 버려요. 갖고 가지 않아요. 에고가 다시 태어나도 갖고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위에 중간 영역을 보면은
심리학에서는 그 페르소나, 그림자 등이 이제 이 마누마사와 관련해서 생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영역이 의식의 중간 영역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이제 구분되는 부분이죠. 인간 이 밑에 하위 영역은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감각이 있고 때리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이 중간 영역이 바로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상위 수준이 출현함에 따라서 그것들이 하위 수준을 억압하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공개했듯이 이제 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페르소나. 끝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정의를. 네. 그러니까 의식의 상위 부분이 출현함으로써 하위가 억압을 받는다. 근데 여기 이제 책에 출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발달함에 따라가도 맞는 것 같아요. 의식의 상위 수준.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발달이니까 동물들은 이게 내가 하위 영역 쪽에 의식이 없는데 예를 들면 동물들은 페르소나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이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그거 아세요? 제일 똑똑한 개하고 제일 멍청한 인간하고 해도 제일 멍청한 인간이 나요.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요. 개는 제일 똑똑한 개도 자기가 개라는 걸 몰라요. 나는 개야 이걸 몰라요. 걔는 지가 인간인 줄 알아요. 네. 같이 살면은 사람을 보고 사니까 네, 지가 맞아요. 사람처럼 네, 생겼다고 네, 생각해. 네. 걔는 자기가 개라는 걸 몰라요. 아, 정말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인간은 아무리 멍청해도 지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 사람이라는 걸 알아. 거기서부터 이제 동물강이 갈라져요. 그렇다면 발달 라인 구조상 개 이하들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꽃도 자기가 꽃인 거는 몰라요. 근데 그 감각은 있죠. 이게 물 주면 좋아해요. 꽃은. 그래서 꽃한테 물 주는 것도 굉장한 그 곳이에요. 집에 화분 갖다 놓고 물 안 주면은 이거 벌 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게을러서 화분을 안 갖다 놔요. 그거 알고 나서 뭐 괜히 돈 들여서 벌 받을 필요 없잖아요. 하면은 생명체는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중간 영역이 마노마야 코사 네. 단계에서 페르소나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억압된 그 수준이, 그러니까 예. 하위 수준이 억압된다는데 그 하위 수준이라는 게 그 위에 있는 하위 영역들. 그렇죠. 의 그런 어떤 그쵸. 특성들이 억압된다는 얘기죠. 식욕, 성욕. 어. 특히 이제 프로이트 같은 성욕에 집중하잖아요. 어. 이상 성격들 성욕이 많이 억압되고 결국 성욕이 억압되는 게 쉽게 말하면 애정결핍이죠. 섹스 중독자들이 대부분 어머니 쪽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엄격했거나 그러면요, 항상 긴장돼 있었기 때문에 커서 이제 어머니랑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남자들은 대부분 연애를 못해요. 결혼도 잘 못하고 여자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 좋아하기만 해. 좋아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의외로 이제 반대로 섹스 중독에 빠지. 만나면 무조건 그냥 섹스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하위 수준을 억압한다는 네? 게 하위 수준을 억압한다는 게 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절제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조절이란 말이 그런 사회성이란 말. 전인수, 그렇죠. 진수 이런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적당히만 당연히 인간이니까 억압이란 말을 그렇죠. 긍정. 당연히 인간이니까 조절해야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 조절 안 되면은 망난이죠. 애들은 조절 안 해도 귀엽게 봐주지만 어른이 식욕이나 성욕을 조절 안 돼. 애들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것만 계속 먹으면은 얄미워 보이듯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조절하면서 억압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잉되면 그렇죠. 그 부분은. 어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정이란 말이죠. 억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상위 의식이, 그러니까 중간 영역, 여기서부터 위에, 그러니까 윗단계의 의식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으면요, 억압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우리나라 옛날에 전두환도 보면 자기가 권력의 정통성이 없으면, 권력을 담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억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승복을 안 하잖아요. 내가 봐도 권력 잡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발달이 안 되면 하위를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윗단계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면 억압할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따라오죠. 이 하위라는 식욕이나 성욕은. 자, 그래서 서양 심리학에서는 결국 중간 영역까지만 다르죠. 이것이 발달한 사람을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삐아제 같은 경우도 삐아제는 자기 애를 낳고 애를 매일 관찰했대요. 그래서 삐아제가 세계적인 아동 심리학자가 됐잖아요. 자기 애를 발달 가지고 심리학자.
2살 때는 어떠더라? 뭐 4살 때는 뭐 구체적 조작계더라? 4살 때는 형식적 조작계더라? 자기애. 그러니까 편차가 있으니까 뭐 4세부터 7세 이렇게 약간 편차를 두긴 했지만은 그 대단하죠. 어떻게 자기 애를 갖다가 평생 그렇게 연구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억압은 부정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부정적인 만들 것 맞아요. 좋죠. 아니. 이 책에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그래서 말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잘 조정할 때는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억압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의 문제, 페르소나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병리적 차원에서만 다뤘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상위 영역을 보면요. 그 다음에 상위 영역부터 의식이 초개인적 상태, 초월적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상위 영역. 그래서 그 상위 영역은 포사 중에서 비스나나 마야포사. 비스나나, 그 다음에 히란마야 포사. 이 책에는 히란마야 포사가 안 나오는데 사실 이제 4단계만 나오는데 그 위에가 이제 히란마야 포사 단계예요. 이 히란마야 포사, 히란마야가 바로 이제 이 황금이란 뜻이에요. 황금의 의식. 히란마야 포사가 되면 사실상 거의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깨달았다 싶은 사람들, 이 부분이 이제 이 히란마야 포사가 완전히 발달한 사람들이죠. 발달한 사람들이고, 요가에서는 아즈나 차크라. 아즈나 차크라가 여기 우리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송가선에 위치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데카르트가 그건 참 이 서양 데카르트 대단하신 게 그때 당시에 이런 걸 몰랐을 텐데 우리 뇌에 보면요 여기 이마에서 똑바로 들어가고 머리에 정면 똑바로 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가 송가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해부학적인 문제인데 데카르트가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데카르트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때 당시에 해부학으로 열어봤으니까 데카르트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뭔가, 의식이 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궁극적으로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몸은 잡히는데 마음은 뭔가. 근데 이제 공산주의 유물론에서는 마음은 뇌세포의 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마음은 없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마음은 없다예요. 공산주의가 결국 모습이 궁극적인 그거예요.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인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평한 분배.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유물론이기 때문에 마음을 부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면은 이제 인간성이 파괴되죠. 근데 이제 이 서양의 철학자들은 마음이 뭔가를 열어본 거예요. 죽은 사람 뇌를 다 열어본 거예요. 뇌를 보면 희한하게 뇌 가운데 쪽에 보니까 송가선이라고 이 송가선이 소나무 솔방울 솔방울. 아주 작은 솔방울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빛을 인식.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게 인간의 육체와 의식을 연결해준다라고 이제 데카르트가 썼어요. 정말 대단한 심장 박수도 송가선이 이게 사실 틀리지 않고 송가선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영혼이 이제 여기로 들어오죠. 송가선으로 들어오죠. 송가선이 들어와서 인간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서 에고가 생기는 거죠. 죽을 때 여기가 끊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죽으면 이제 죽으면 여기가 송가선에서 이게 끊겨요. 육체와 의식이 분리돼요. 아, 죽으면? 네. 그래서 사람이 잠잘 때요. 사람이 이제 잠잘 때 보통 이 육체하고 인간은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몸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가 이제 피지컬 바디죠. 육체가 피지컬 바디고 그 다음에 이제 미묘체, 뭐 정묘체라고 그러죠. 미묘체라고 그러는 게 이게 구조를 갖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좋으시네요. 그러면 검사하면 안 나와요. 나 괜찮아. 6개월 때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스팔트가 더 큰 게 이제 코살트죠. 근원체. 예. 그래서 이 잠잘 때 몸에서 이렇게 떠요. 아스팔트하고 코살트가 이제 위로 떠요. 잠잘 때 사실은 보통 한 30cm 정도 뜬다고. 그러니까 투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분리돼야 이게 우주 에너지를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피로가 확 풀리죠. 근데 이제 애들이 장난치다가 여기다 이제 막 이렇게 눈에다 치약 바르고 그렇게 색칠하냐면요. 가끔 얘가 못 들고 가는 수가 있어요. 못 알아봐서. 웃기는 얘기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웃기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요거는요. 유체이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잠잘 때가 아니라 자기가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유체이탈을 하면 자기 피지컬 바디랑 아스팔트를 분리시켜요. 분리시키면은 이거는 무한정 이어져요. 나 LA 가고 싶어. 그럼 몸은 여기 있고 얘는 이제 LA 가 있어요. LA 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봤을 때. LA 가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무한하게 연결돼요. 이 송과선은. 요 연결 정도. 그러니까 근데 유체이탈 할 때 연결되는 부분이 송가선이다. 그렇죠. 그럼 그게 검증이 어디까지 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알아요. 본 사람들은 맞아.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는 검증이 안 되죠. 이게 시각화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이 끊기지만 않으면은 사람은 다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강한 교통사고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유체가 이탈되는 경우가 있죠. 자기 몸은 누워 있는데 앰뷸런스가 와 있고 의사들이 막 응급처치하고 있고 왜 그래요? 왜 그랬는지 모르죠. 이게 물질과 다르니까. 그래서 그 달마대사가 유체 이탈해가지고서 동굴 속에서 며칠 동안 나가 있는 사이에 그렇죠. 스승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불에 태워버렸대. 그런 경우가 스승들이. 아니 몸을 바꿔 갔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서 와보니까 없어진 거야. 막 저기 장례를 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보니까 옆에 그지가 하나 죽어가고 있더래. 그래서 그 그지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못생긴 달마가 된 거예요. 원래 엄청나게 잘생겨서. 송가체에 대한 그 얘기 잠깐 한번 짧게 해도 될까요? 예. 그 인간 뇌 구조 발달상 예. 그 세 가지 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인간의 뇌가 3층 구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송가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층 제일 원시적인 단계의 발달 라인인 걸로 그렇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빛이라든지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심장에 그게 그 혈류를 공급해주는 제어 장치 기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마뱀이나 파충류 단체의 그 수준 발달 수준에서도 송가체가 있을까? 있어요. 도마 파충류도 송가체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게 쓰지 못하죠. 도마뱀은 수행을 할 수가 없죠. 도마뱀은 수행을 할 수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가운데 파충류 뇌라고 하죠. 파충류 부분. 송가체가 그 파충류 뇌라. 네, 파충류 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몇십만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파충류 뇌. 인간의 근데 이게 어디? 뇌 가운데죠,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네. 여기하고 통과시켰을 뭐 척추랑 연결되는. 네. 눈 사이하고 그 파충류 인중에 뇌라는 것 해당되는 속에 송가선이 있는 네. 거예요? 인간 뇌를 보면요, 마치 금방 말하던 세격, 정확하게 세격은 아닌데, 제가 이게 가장 가벼운 파충류 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해켈이 개체 발생이 종족 발생을 되풀이한다. 인간의 임신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파충류, 인간의 수정란하고 파충류 수정란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올챙이처럼 뿔이 나오죠. 양서류 올챙이 뿔이랑 똑같아요, 인간이. 한 몇 주, 2주, 3주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고도로 발달하죠. 얘는 발달 못하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네, 제일 내가 있는 거. 인간만 갖고 있는 거.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이죠. 그럼 그 사이는 뭐예요? 그럼? 네? 저기도 지금 같은 사이. 중간대라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예, 왜 중간인데 그거는 이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관장한다.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면 전두엽이 하는 거 뭔데? 그게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단계를. 전두엽은 이제 여기서 이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행복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든가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것들이 이 전두엽에서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 근데 사실 그거를 통제하는 힘은 요 가운데 송가선에 있죠. 그걸 통제하는 힘은. 그러니까 요만해. 더 작은 걸요. 콩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콩만 해요. 한 1cm, 1cm. 송가선이? 네, 송가채가. 네. 송가채라고도 하고 송가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6번 아지나 차크라. 여기 이제 사실 이 송가선을 다치면은 뭐 바보가 되거나 죽는 거죠. 신라에서도 송가선에 대한 설명이 몇 번 네. 나오죠. 그래서 이걸 알고 싶어서 심지어 티벳에서는 여기 뚫었어요. 얼마나 깨닫고 싶으면. 그러면 요걸 열어버리면 깨닫는 거니까 이게 뇌 수술을 했어요. 뚫어가지고 요걸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뚫은 그런 게 흔적 유골들도 있어요. 여기만 뚫은 이 송가선을 보기 위해서. 그런다고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아마 없겠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근데 인간이 그만큼 그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하죠. 처절한 거죠. 네. 처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스라 7번 차크라는 이제 이 뇌하수체, 송가선 바로 근처에 이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 그래서 이것은 기능이 뇌하수체가 어디 있다고? 송과선의 바로 위쪽일 거예요. 밑에? 바로 위. 아, 위. 예,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붙어 있는데 근데 뇌하수체 기능이나 신비는 아직 많이 안 풀려 있죠. 이 뇌하수체. 그것도 파충류네. 네? 그것도 파충류네. 네. 근데 이게 뇌하수체가 그 생명 호르몬을 관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송과선과 뇌하수체가 다 생명 호르몬이 관련되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결국 이제 이 사스라나 차크라와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요 아즈나 차크라 여기를 뭐 상단전이라고도 하고 뭐 제3의 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통 요 아나파를 이제 중간전이라고 하고 요 밑에 요 마니프라 차크라를 이제 하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주로 요 하단전에 집중하는 수련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상단전에 주로 집중 빨리 열릴 수 있고 지금 하단전이 수아디스타나예요? 마니프라 많이 들어? 배꼽 부분에 있는 배꼽 뒤쪽에 그래요? 예, 그 태양신경통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태양신경통. 태양신경통이 예. 하단전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수아디스타나는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이게 이제 2번 차크라인데 성 차크라라고 해요. 성 차크라. 네, 성 차크라라고 해요. 그래서 물라다라를 뿌리 차크라라고 그래요. 뿌리 차크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물라다라 차크라에 이제 푼달린이라는 그 우주적 힘이 여기 잠재하고 있죠. 그래서 푼달린이는 다분한 성질을 느끼지 못하죠. 말로만 듣고. 그래서 푼달린이를 깨우는 수련은 옛날에도 위험하다고 해서 잘 안 했어요. 이게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1번 차크라 이렇게 있으면요. 푼달린이가 깨어날 때 여기가 이제 척추 안에 수shum나 나디가 가장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완전히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수shum나 나디. 수shum나 나디가 모 7만인척의 나디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수순나 나디가 뭐예요? 이게 중심 나디인데 이 수shum나 나디는 이 차크라를 척추 속에, 척추 가운데 있어요.
이 수줍나 나디의 인간이 수많은 삶을 살았던 그 삼스카라가 이제 업이죠. 삼스카라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혼동하는 건데 원래는 삼스카라가 맞아요. 까르마는 뭐냐면 행동이라고 해요.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키프님을 때리면 이게 까르마인데 키프님도 나를 때리면 까르마예요. 이렇게 서로 까르마를 하나씩 주고받으면 삼스카라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때렸는데 키프님이 참았어. 참으면 이제 삼스카라가 이쪽에 생기는 거예요.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맞을 게 하나 남은 거야. 그러니까 리액션이 없는 아직 삼스카라는 뭐냐면 아직 리액션을 받지 않은 까르마예요. 일종의 죄를 짓는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까르마야. 까르마 때문에 그래. 그게 사실 원래 삼스카라가 맞는 말이에요. 까르마는 그냥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행동. 원래 삼스카라인데 그래서 이 수십나 나디 안에 삼스카라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쿤달리니가 깨어나면서 이 삼스카라를 다 높여주고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그냥 똑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뱀처럼 또아를 키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두 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다나디와 핑갈라나디예요. 왼쪽 오른쪽 내가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어느 쪽이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이다와 핑갈라. 핑갈라? 네. 이다나디와 핑갈라나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서 꽉 묶어요. 차크라를 꽉 묶어버려서 에너지가 안 통해요. 수행하면서 막히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막히는 거예요. 미치죠? 진짜 이제 목숨 걸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니 쿤달리니가 열렸는데 왜 그 꽉 막혀버려? 아니 쿤달리니가 있고 여기서 열려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게 이다와 핑갈라가 교차하면서 이다와 핑갈라가 뭔데요? 나디요 나디. 경락. 네, 경락이 경락. 경락이라고 합니다. 그 경락이 여기 두 번 교차 지점에서 막히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차가 막히듯이. 그럼 여기서 막혀요. 이게 막혀서 이거 하나 뚫는데 보통 옛날에는 막 몇 생이 걸리고 했죠. 몇 생이 걸리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많은 수행자들이 불교에서 하루 종일 참선을 해도 못 느끼는 게 이런 데서 막혀서 에너지가 못 올라오면은 이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 쿤달리니가 이렇게 네. 이제 그 쿤달리니가 저기 뿌리 차크라이 때문에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뚫리기 시작해가지고서 이게 뱀처럼 꼬아리 돌듯이 올라간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거기 슈순 나나딘가 뭔가 이게 녹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그럼 그 슈슈나단이라는 개념은 물질 개념이에요? 아니면 그 형이상학 개념?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죠. 이게 일종의 업이라 그랬으니까. 네. 그 수중나 안에 업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쿤달리니 명상을 한다면서 이 뭐 아랫배도 두리고 뭐 춤추고 이래봐야 이게 꿈쩍도 안 해요. 지금 대부분의 쿤달리니 명상이 모르죠. 원리를 모르죠. 사실은 요 아스나 차크라에 집중을 하면서 열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펜 같은 거 보면 볼펜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가운데 심이 있는데 이 볼펜 맨 끝에 볼이 부르잖아요. 네. 볼이 부르면서 여기 진공 상태가 되면서 잉크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볼펜은 여기를 쓰는데 잉크는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공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스나 차크라가 열리면서 여기서 영적인 진공 상태가 되면서 전체 삼스카라가 올라오는 거죠. 밀려오면서 얘 쿤달리니가 뱀처럼 또아리를 쏘고 있던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아랫배 뭐 생식기 부분에 아무리 집중해도 뭐가 느껴지나요? 아 죄송한데 그 강의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이 예. 지금 2장이 있나요? 그거 혹시 그게 사실 통합비전에도 나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알아야 이 장은 읽어보면 네, 이해돼요. 맞아요. 네. 읽어보면 이해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걔는 그리고 안나마야 브라나마야 뭐 여기 이제 막혀버리고 아니 내용은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려서 진공 상태가 돼야 그게 올라온다는 거야. 영적인 진공 상태가 돼서 그럼 아무리 여기다 기후 훈련 해봐야 소용없네. 쿤달리니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보통 하단전을 강화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연관이 있긴 하지만은 직접 하단전이 강화돼서 쿤달리니를 직접 움직여요. 근데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하단전과 아니, 쿤달리니 그거는 저 방법론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그 차크라 여는 거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책, 우리나라 개판으로 번역된 거 이만한 걸 제가 읽었거든요. 인도 사람이 주셨다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 단학이랑 비슷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진공이기 때문에 빨아당긴다고 했잖아. 거기는 우리 단학이랑 똑같아. 밑에서부터 차올라야 된다. 기본 원리. 그냥 그런 식으로 또. 근데 그게 원리상으로는 같은 건데 느낌상으로 밑에서 차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상 우리 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기가 열려야 이 쌍스카라가 녹지 않으면은 절대 쿤달리니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면은 거기는 내가 지금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 느낌이 아니라 아래 차크라부터 에너지를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 지금 저기 주용성 씨를 말하는 건 여기에 진공을 통해서 밑에 쿤달리니를 끌어올린다는 거고 거기 위로는 아래 차크라부터 저 하나씩 열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반복론적인 건데. 아니죠. 틀린 얘기지. 틀린 거죠. 반복론적으로 틀린 아니 거죠. 어느 한쪽이 맞으면 어느 한쪽이 틀려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야. 그런 면이 있어요.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공한다는 것과 명상의 근데 차이는 뭐냐요? 결국은 근데 내가 이걸 왜 자꾸 묻느냐면은 기공 백날 해봐야 이거 안 뚫려요. 그렇죠. 아. 안 뚫려. 거기 몸만 좋아지죠. 몸만 좋아지. 결국에 이쪽이 그 해당하는 차크라는 어쩌면 의식적인 부분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 기공은 주로 피지컬적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그런 설명이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좀 예. 전 그렇다고 우리 수행자들이 특히 스님들이 너무 요 상단에 좋아하는 상기가 많이 되죠. 너무 욕심을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이게 빨리 진화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또 상기가 될 때는 좀 쉬워지고 근데 잘 쉬워지지가 않아요. 긴장 푸는 것이 의외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완을 하려면 적당한 긴장을 하면서 이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저정묘, 고정묘 얘기가 나오는데 저정묘는 이제 요 정묘한 상태부터 이제 초월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서양 심리학에서 그 몰랐던 부분, 가르쳐놨던 부분, 인간적인 초월적인 느낌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로마에서 기독교 탄압할 때, 기독교 박탈할 때 화형도 하고 이게 콜로세움에서 사자랑 기독교 신자에서 사자가 물어뜯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폭발적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사자한테 눈이 뜨는데 그 사람 표정이 오르가즘에 빠진 표정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물론 무섭기도 했겠죠. 무섭기도 했지만 근데 사자가 이제 물기 시작하면 무서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자가 물려고 할 때는 무섭지만 물기 시작하면은 진짜 실제 상황 들어가면은 무서운 게 어차피 난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무서운 거지. 그때는 막 사람이 환희에 차요. 어떻게 인간이 사자한테 물려준대? 불구덩이 속으로 나무 싸움에 올라가면서 오르가즘에 빠진 상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서양에서는 신비주의를 연구하죠. 그럼 콜로세움의 그 기독교 탄압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오는 게 있나요? 실제 좀 저런 식으로 얘기할 게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많아요. 그 기독교 로마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그 까발리즘도 다 나와요. 기독교 신비주의에. 초월적인 신비주의 의식, 차원이 아니라 실제 정설로 오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 초월적인 의식이 있다는 건 서양 신학에서는 수천 년간 가로쳐져 왔지만은 이제 프로이트 다음에 융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학문 영역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헤닐버가 이제 저정묘, 고정묘로 나누는 거죠. 헤닐버는 저정묘가 의식이 요 아즈나 차크라에 이르렀을 때 의식이 이건 쿤달리니하고 좀 달라요. 의식이 여기 이르렀을 때 저정묘 상태다. 그러니까 정묘하긴 한데 초월적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잡음이 많은 이 저정묘 상태는 초월적이에요. 항상 뿅가 있어. 항상 뿅가 있는데 잡음이 많아. 근데 고정묘 요 사스라 의식이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거 초월적이면서도
맑아요. 그러니까 잡음이 없어. 그러니까 구름 해가 떴는데 구름이 낀 상태가 저정묘라면 해도 떴고 구름도 없어. 그럼 이제 고정묘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요 상위 영역만 해도요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고. 근데 요때만 해도 네. 이제 그 케밀버가 아이투아이 쓸 때만 해도 네. 저정묘, 고정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그걸로 사이킥하고 서틀로 나눠져요. 그래서 저정묘가 서툴은 아니고 사이킥, 사이키는 뭐죠? 저정묘가 심원, 심원. 심원. 로서트를 저정묘라고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요거 아이투아이 쓸 때만 해도 사이킥과 서틀이 분화가 안 되고 그냥 저정묘, 고정묘 한 30년 격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썼거든. 근데 나중에 이게는- 가면 이게 사이킥과 서틀로 나눠져요. 근데 그 구분은 서툴하고 코잘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코다는 또 나와요. 코절은 원인 단계. 그 구분은 이 사람은 다양하게 해요. 그냥 모든 의식을 3단계로도 하고 7단계로도 나오고 근데 10단계로 나오고 이게 초창기 용도에 따라서. 나중에 가면 이게 다 각각 정리가 네, 돼. 정리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물질, 심, 그 다음에 초월 3단계로도 나누고 10단계로 나누고 7단계로 나누고 용도에 따라서 쓴다 이거죠. 오히려 그 설명을. 그래서 사실 요 정묘한 단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 설사 학자들이 이걸 공부해도 사실은 몰라요. 이 정묘 단계 이거 자체만 해도 지금 뭐 9단계, 10단계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사실. 사실은 아, 네, 수고하셨어요. 소위 이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 정묘 단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높은 단계가 없어. 더 이상 높은 사실은 그건 아니죠. 정묘한 단계만 돼도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저정묘에 고정묘. 저정묘부터 저정묘. 본격적인 행복감이 오죠. 본격적인 행복. 고정묘 되면 완전히 맑은 그 순수한 행복감, 순수한 지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느 상태야? 네? 부처님? 원인 단계죠. 부처님은 고정- 아르얀 시기보다 더 높은. 근데 내가 듣기로는 진정님 얘기는 부처나 예수도 코절 단계가 아니라고 그래. 아, 그래요? 그거는 진정님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는 하지는 않아요. 윌버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근데 소위 그러니까 말하는 윌버의 그러니까 시각이니까.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네. 예수나 붓다의 시대는 차축 시대야. 아. 이 차축 시대는 인류 의식의 진화가 아직 코절까지 가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윌버는 그게 그 영의 고고학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은 그 의식이 발달할수록 다음 100년에는 그러니까는 부처의 시대는 부처가 한 명밖에 없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부처가 한 인류의 1%가 되는 시대. 근데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네. 그 말은 알겠는데 윌버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나 예수 시대의 그 어떤 영적인 하이를 친 부분은 코절까지 진화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나 부처가 나왔던 그런 차축 시대는 정묘 수준을 가장 하이로 쳤다는 거야. 진화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나 부처도 코절은 못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윌버가. 근데 아니, 그거는 진정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윌버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나도 봤고 진정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예수는 인류는 코절까지 진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맞다면 굉장히 많은 의문과 모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처가 네. 표현했던 네. 공의 세상 이상을 표현한 인류가 있냐야. 저도 그게 없는데 저도 그 어떻게 말인데 그 말. 그게 굉장히 뿌듯할 수도 있지만 동의하진 않아요. 일단 그 케닐버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얘기에는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처는 지금 여기 말하는 궁극적 영역이라고 할 만한 그 특성들이 굉장히 또 있었거든요. 궁극적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 영역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레아식은 요 5개의 의식층, 이제 여기 이제 히란마야코사 5개의 의식층도 사실 더 넘어가요. 그 위에 이제 보통 이제 6번째 의식층이라고 하는데 요 아레아식이 다시 말해서 전생의 기록이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레아식은 차크라로 치면은 어디 없네? 차크라 기름이 그러니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케닐버가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아레아식이 사실은 아레아식도 요 아즈라 차크라와 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즈라 차크라고. 아니, 케닐버가 여기서 일단 10초만 브레이크 해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래한식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라식 다음 상승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가 예수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 아라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원이 아라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구분상에서도 고정묘 이상의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날석가가 그 이전에 정묘 이하 단계의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말은 안 맞지 않나. 글쎄, 하여간 나도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그 깻잎버가 약간 혼동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의식이 차크라에 도달하는 거하고 쿤달리니가 열리는 건 또 좀 다르거든요. 이 쿤달리니는 정말 막 실체가 느껴져요. 몸에서 마그마가 흐르는 것 같아요. 마그마가 흐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이 열리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의식이 열리는 거하고 쿤달리니가 열리는 거는 네, 좀 다른 네, 차원을 네, 얘기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쪽은 생체 에너지 쪽이고 저쪽은 의식. 의식이 이제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케니커가 인도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 이 정도만 설명하고도 했던 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쿤달리니하고 하단전하고의 위치도 틀리나요? 쿤달리는 여기 하단전보다 아래 1번 차크라에 있어요. 있기는. 어쨌든 다르긴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쿤달리는 에너지. 그러니까 쿤달리니가 인간신이라는 증거가 사실은 어떻게 쿤달리니 실제적으로 인간이 신처럼 됐다는 증거. 이 쿤달리니가 그러니까 그 쿤달리니가 결국은 우주의 생명 그렇죠. 원천이 거기에 배점 또 알이 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우주가 이거 되죠.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들 여기 이제 전원이 꼽아야 발전소랑 연결돼서 밥솥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연결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 전원이 플러그죠. 쿤달리니가 우주와 연결되는 플러그죠. 예? 아까는 그거. 쿤달리니가 움직이니까 쿤달리니를 움직이는 방법이 요 승마선을 열어서 이 쌈스카 쿤달리니가 움직이려면 이 쌈스카 수많은 살인, 강간, 도둑질 이 업이 녹여져야 업을 녹이는 방법이 착한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사람 죽었으면은 선생님 내가 너를 죽였더라 이번 생에 네가 날 죽여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쌤쌤이에서 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수행으로 이제 이걸 이제 하죠. 습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습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 전일적인 그런 수련이 아니라 어떤 만약에 가정을 해서 육체적인 방법만을 이용해서 다른 모든 그 발달을 무시하고 그 도덕적 발달이나 뭐 이런 모든 걸 의식적 발달을 무시하고 육체의 수련만을 통해서 모든 차크라를 다 뚫었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수행이 대부분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티벳에서 진짜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뉴욕에 데려가 봤어. 빨리 깨닫는 게 빨리 다음에 나와요. 뉴욕에 와서 아파트 하나 주고.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또 한 명 같이 살았어. 애도 낳았어. 개망나는 짓을 해요. 예쁜 여자 다 쫓아다니고. 조옥경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야. 이게 발달 라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중들은 관심도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 극소수가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어요. 생존하기도 힘드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일단 몸부터 열어야 돼. 그러면 거꾸로 다른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뇌도 잠재력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차크라도 잠재력으로 남아 있고. 근데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의식으로 극에 간 분들인데, 근데 의식으로 극에 간 분들은 그 잠재력으로 있던 뇌의 전체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것도 다 뚫려 있거든. 그럼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가장 이상적에 가깝죠. 그런 분들은 육체적 수련은 아닌데도 육체적으로 이미 다 그 존재력이 발현돼 있고. 왜 수련을 안 해? 수많은 세월 예수님이 많이 하셨나요? 17년 동안을 인도와 티벳을 돌아가면서 얼마나 수행을 예수도 그 사이에서 수행을 했고, 수행하고. 예수도 그 사이에서 수행을 했고,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6년을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이 가르쳐준 윗바사나는 차크라를 여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저는 의식. 그리고 두뇌를 개발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나면 그걸 해서 깨닫고 나면 두뇌 전체를 쓰고 있어. 차크라가 다 열려. 그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바로 차크라 윗바사나를 해도 차크라가 열린다. 깨달은 사람들은 다 열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 잠재력을 다 발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윗바사나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요즘 뭐 사실 윤홍식 선생님 말하는 것도 결국 윗바사나예요. 자기 자신, 자기 존재 보는 거, 자기 그 의식을 보는 거. 근데 그게요
보통 애지간하면 3초도 1분도 지속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누가 컵라면만 먹어도 컵라면 냄새가 싹 돌아가고. 맞아. 그러면 크로스 트레이닝 형태로 윗바사나도 하고 네. 차크라도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아니 할 수 있지. 그게 낫겠다. 네. 그렇지. 아야피적으로.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겠습니다. 궁극적 영역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거 몇 가지만 설명하면요. 그래서 이제 아레아식이 열린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았다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깨달은 뜻 중에 하나가 완전히 깨달으면 전생이 다 알아요. 아 내가 몇 생, 누구 보다 너 몇 센트 나는 친구에서 너 우리 엄마였네, 뭐 아들이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거 헛소리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헛소리지만은 아는 사람 말을 안 해주죠. 그 말하면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을 알면요 깨닫지 않은 우리 이수 교수님 아나학과잖아. 그러니까 깨닫지 않은 사람이 전생을 알면요 거의 마이너스예요. 예? 뭐라고? 깨닫지 않은 사람이 전생을 알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근데 그 가능은 하고요. 가능은 하죠. 그 우리가 아는 아카식 레코드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비슷하죠. 아카식 비슷하죠. 비슷한 거지 저게. 왜냐면 이번 생에 생긴 감정 상처만 해도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데 전생에 얘가 날 강간했어, 뭐 얘가 우리 집 불질렀어, 이런 거 다 알면요 아무리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깨닫기 전에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 3년 뒤에 죽어. 내 보여. 정상 일반 그 감정은 다룰 수가 없어요. 걔는 보면 눈물이 나는데 그럼 오빠 왜 울어? 그러면 설명해 줄 수가 없고. 그 전생 봐서 깨달은 방식 중에 하나 원리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몇 생애를 보고 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몇 생애 동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보는 맞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요 아레아식이 아레아가 이제 저장식이죠. 장식이라고 이제 그 창고 모든 기억과 모든 경험이 아레아식이 장식이에요? 장식이죠. 그래서 이제 아레아식 뭐요? 장식. 저장하는 창고 같은 뜻이. 그래가지고 뭐 아레아식 열렸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뭐 개콘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윤홍식 씨가 깨달음을 쉽게 설명하니까 그 가보면은 뭐 드디어 아라한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이거 뭐 개콘도 아니, 나 듣다 보니까 참 헷갈리면서 좀 명확하게 해줄 부분이 있어서 아래안식이라는 그게 차크라의 개념이 아니지 않나요? 차크라 개념은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무슨 저장이다 뭐다 이렇게 일종의 그렇게 따지면 무의식이다 그 이상 말라식이다 하는 것들도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저장돼 어떤 자기 의식이 저장된 형태니까. 그런 것도 연관이 있죠. 네. 선생님 강의가 좋은데 왜 촬영을 안 했지? 글쎄, 아니 지금 저기 뭐지 이렇게까지 좋은 강의가 나올 줄 몰라도 우리는. 아유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대단하다고. 그 저기 나중에 우리 저기 서경정모 때 한 번 더 해가지고 촬영해서 올려줘요. 무조건 서경정보 프로그램을 낙쳐. 예. 있어요. 하늘에 한 번씩 모이는 모이는 서경정모가 있거든. 아, 근데 한번 이거 이게 해야 되겠어. 꼭 저녁 때 갖고 나는 너무 좋아해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나는 총괄적인- 너무 좋은데 너무 놓치잖아. 예. 지금 총괄적으로 정리를 정말 오늘 잘하고 왜 있어요. 하나 끝내고 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요 의식층이 이제 아난다 마야코사. 가장 이제 의식층이 가장 높은 의식층이죠. 아난다 마야코사. 의식층으로 따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난다 마야코사가 완전히 열린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코잘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코잘을 포함해서 코잘을 넘어가는 코잘 영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코잘 영역을 넘어가면 또 뭐 그 비원 단계로 예, 넘어갔는데 그 비원까지 예.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잘은 저정묘, 고정묘에도 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걸친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코살도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시원, 예. 고시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시원은 이제 그 사비칼파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책에는 동멸산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유상산매라고 해요. 산매를 크게 유상산매와 이렇게 무상산매로 나누는데 이 번역가는 분별산매, 무분별산매 그래서 뭐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이제 원어로 따지면은 원어로는 이게 사비칼파 사마니가 사마디가 산매고요. 사비칼파가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 산매가 니그디칼파
2차 계산이 분별산매와 무분별산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시원, 그러니까 사비칼파만 해도 이제 뭐 사실 그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저시원이고 신의식의 정점이죠. 신의식이 드는 거죠. 알아요. 내가 신이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신이구나라고 이제 말할 자격이 생기죠. 내가 신이구나. 말로 깨닫다 이거 거의 100% 아닌 게 신이야, 나 신이야 뭐 이런 거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슈하나의 그러니까 신나에서 너희들은 신이다 해서 우리가 나는 신이야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2단계 아닌데도 그건 아니죠. 신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거 가지고 많이 혼동하는 게 이건 이제 절대적 경지죠. 근데 이 잠재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냥 신아를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항상 가지고 있죠. 그거를 잠재가 그러니까 그 윌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재적으로 항상 가지는데 어느 단계 이상 가야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거쳐야 되는 의식의 수준들을 거치면 나중에 발현이 되는 그런 거죠. 형성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슈하라의 최종적이고 최상의 문제. 이슈하라가 이제 신이에요. 신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이슈하라거든요. 이슈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비칼파가 되면 내가 이슈하라구나, 내가 신이구나라는 거를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비칼파예요. 니르비칼파로 들어가면 그 생각 없어져요. 아까 내가 신이라는 의식조차 없어지는 게 이제 니르비칼파죠. 니르비칼파구나. 네. 그래서 무상산매죠. 네. 무상산매. 그래서 무분별산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은 여기다 이제 이것을 색즉시공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색즉시공도 물론 많은 분들이 아는데 색즉시공을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요. 색이 즉 공이다. 그러니까 요 현실 세계가 깨달음이다. 이게 이제 그러죠. 번뇌 즉 열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신학에서 많이 혼동하는 게 번뇌 열반이다. 이 세상이 이 애구가 원래는 열반이야, 깨달음이야, 신이야. 맞죠? 그럼 뭐 나는 신이야. 그러면서 선악이 없어. 나는 선악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냥 딱이 한번 때려보자. 딱이 때려. 왜 때려? 그러면 선악이 없다며.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때려. 그 진정성. 그림자 그거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요 상대적인 거하고 절대적인 거하고 부분적인 거하고 전체적인 혼동하는 게 이걸 혼동을 해요. 이런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당연히 선악이 있죠. 그러니까 선악은 간단해요. 그 재산 좀 나 줘요. 재산 좀 주세요. 나는 선악이 있어서 좀 재산이 필요하니까 재산 좀 주세요. 그건 그거고 왜 이게 이제 말을 돌리죠. 이 세계는 분명히 선악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그 삼스카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선 쪽에 행동을 해야죠. 궁극적으로 선악이 구분하면, 그러니까 2단계 가면 선악이 없어요. 2단계 가면은 선악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선악이라는 거는 시비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뭔 짓을 해도 예쁘듯이, 뭔 짓을 해도 예쁘. 근데 형제간에는 아니잖아요. 형제간에는 때리면 형이 때리면 밉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연산매, 이 책이 또 자연산매라고 하는데 이 무상산매가 둘로 나눠져요. 이 무상산매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 합일 무상산매하고 불교적인 용어로는요. 합일 무상산매하고 본연 무상산매로 나눠져요. 본연 무상산매. 그러니까 그 자연산매는 본연 무상, 그러니까 니르비칼파 중에서도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는 요 본연 무상산매가 이제 산스크릿은 사하자 사마디라고 해요. 사하자 사마디. 이거는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 마하리시 같은 분이 사하자 사마디라고 들어간 거죠. 마하리시. 네. 20세기 살았던 분 중에. 그러니까 마하리시는 제자들한테 야 그냥 사하자 상태 들어가. 사마디 들었다가 일반 의식 나오지 말고 그냥 사하자 상태, 항상 사하자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뭐 되고 싶어서 되나요? 사비칼파만 처음 들어가도 그 처음에 신체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죠. 그 희열이 너무 크니까, 환희가 너무 크니까 신체가 처음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몸이 고장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희열을 가져. 근데 한 1초만 느껴도 좋은데 보통 이거 이제 뭐 몇 시간 내지 보통 며칠, 사마디 며칠 있다가 대부분 다시 이제 깨어나죠. 깨어나면서 서서히 이제 니리비칼파 들어가. 니리비칼파 들어가면 자기가 사마디에 들어갔다는 것도 모르죠. 깨어나서야 아 내가 니리비칼파에 있었구나. 그 니리비칼파 있을 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 주근주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리시 제자 중에 푼자라고 있거든요. 푼자라는 분이 이분이 이 마지막 생 전생에 황당하게 죽었는데 니리비칼파 상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죽은 줄 알고. 꼭 아는 체 하는 제자가 하나 있어. 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이 송과선을 열어봐야 알아.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 이렇게 박았대. 이 송과선을 열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20분 전에 얘네들 다 죽이네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생에 와서. 근데 지금 얘기한 거가 네. 야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푼자가 직접 말한 책에 나오는 건데. 그래요? 내가 전생에 그렇게 죽었다. 아니 우리 그 저 고요세님은 지금 현지에서 수행을 하면서 저기 뭐지 그 야한다 말이에요. 공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정통 그래서 이제 보통 마지막 한두 생 남으면요 이게 이 삼스카라가 조금 남아요. 삼스카라가 이제 다 녹으면 이제 안 태어나요. 인간으로는 안 태어나요. 인간으로는 안 태어나는데 어딘가 존재하긴 하죠. 근데 마지막 생의 그분이 이 전생에 마지막 생 전생에 자기 제자들이 가르치던 자기 아슈람 자기 사원에서 제자들이 거기서 밥하는 보살이 되게 예뻤나 봐요. 밥하는 공양주가. 밥하는 보살이 되게 예뻤나. 그러니까 은근히 서로 좋아한 거지. 그 보살도 스승님을 좋아하고 푼자도 그 보살을 좋아했는데 뭐 자기가 참 말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생에 와서 그 보살이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면서 그 삼스카라를 다 풀고 이제 이 마하리시를 만나서 푼자가 이제 유사자상 완전한 이제 모든 업을 다 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자 사마디는 영원히 지속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인간은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죠. 인간이 태어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왜냐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다 몸을 갖고 있는 피곤해요. 이거 유지하는 게 옛날 깨달은 사람 중에 자기가 확실히 들으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지구에서 안 되면 딴 데서 천상계에서 태어나니까 더 높은 단계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그런 분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제 이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너무 유익해요. 근데 저기 뭐 질문할 것도 많고 예, 질문하세요.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중에 사석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요거에서 그러면은 예. 내가 요거 정리